우리 은지 씨 오늘 헌팅했다 그러던데. 오늘 아니고 언니. 아 청취자 여러분, 그 이대생이 가게에서 헌팅했대요 남자를. 네, 제가 우리 이대 먼저. 출신 이대 나온 여자 조은지 양이 가게에 가서 헌팅했다고 합니다. 네, 족발집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자가 먼저 번호를 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땄어요? 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부끄럽죠. 직접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다 먹고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안 받고 그 무슨 아저씨가 족발 써는 아저씨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알아냈어. 그래서 땡땡이 있어요. 나 땡땡이 친구인데 땡땡이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밖에 있대요. 그래서 불러주겠다 그래서 아 근데 땡땡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땡땡이 친구인데 왜 땡땡이 나이도 모르냐고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끊었어. 전화번호도 못 물어봤어. 그리고 다시 걸어서 이제 그때 통화를 하고 이제 또 먼저 내가 그냥 족발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이랑 데이트 했어요? 했어요? 응, 수요일에. 수요일에? 만났죠. 만나서 네. 뭐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손은 잡았어? 언니 무슨 한 번 만나는데 손을 잡어. 그냥 나한테 사실 그날 좀 그랬던 게 친구들이 내가 눈이 안 좋잖아요. 갖고 렌즈도 안 꼈고 일단 술을 마셨어. 해롱해롱한 상태라서. 낮에 보니까 별로야? 아니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어. 혹시 내 눈이 막눈이었을까. 아니었어. 잘생겼어. 정확했어. 나는 안경을 꼈는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인생에 처음이야. 남자분 몇 살인데요? 26. 26? 대학생? 응, 4학년. 키는? 185. 손도 크고 발도 크고 어깨는 넓고. 아, 은지 양은 보통 그런 육체적 매력에 보통 끌려요? 아니 나는 그냥 좀 약간 선하게 생긴 사람 좋아해. 근데 키도 무조건 크고 이상형은 그렇죠. 근데 뭐 육체적인 그런 모습은 외적인 건 뭐 있으면 좋고 뭐.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이런 거에 남자들의 이런 모습에 가장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 있어요? 나 열심히 일할 때, 자기 일할 때, 족발 나를 때? 뭐 족발 썰 때? 그럴 때야? 아니고 그냥 뭐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봐서 뭐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뭐 좀 기억에 남는 멘트 있어요? 제가 나 이런 말 하면 욕 들을 것 같은데 나 또 공주병 걸렸다 엄마. 괜찮아, 이미 우린 공주병이야. 끝났어 우리는. 아니, 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이렇게 좀 사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소개팅을 이렇게 2번 하게 되는데 2명이 다 나 좋다고 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다가 걔가 이제 솔직히 말했죠. 나는 사실 이렇게 2명을 만났다. 그랬더니 빨리 그 남자 정리하고 오면 자기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뭐 그런 멘트? 약간 되게 헌신적이고 그런 순정적인 멘트에 약하구나.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언니 나이가 좀 됐잖아?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되게 생각나는 사람 중에 데이트를 할 때, 첫 데이트 때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감? 그러니까 오감이라 하면은 시각, 촉각, 청각, 미각, 맛은 어떻게 만족시키지? 미각, 술, 미각. 또 뭐 있지? 하나 더 있잖아. 후각. 근데 첫 데이트 때 일단 되게 분위기 좋은 데로 가요. 내가 모를 것 같은 데를 가야 돼.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분위기 좋은 데를 가야 돼. 그만큼 약간 남자 센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데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그 분위기에 내가 취하겠지. 시각이 만족이 돼. 그 다음에 음식이 맛있어야지. 음식도 음식 선정도 잘 하고 술의 선정이 굉장히 탁월했어. 어떤 맛있는 와인을 딱 골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이라고 추천을 해. 그래서 그걸 마시지? 그러면은 미각도 만족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르지. 음악이 흐르는데 그런 게 있었어. 그 사람이 MP3를 갖고 다니는 거야. 내 귀에 이렇게 꽂아주는 거야. 어이구. 혹시 픽업 아티스트 기술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MP3를 꽂아주기. 그런 건 좀 연애 스킬이고 픽업은 사실은 처음 만난 여성한테 어떻게 빠르게 나의 그런 매력을 보이고 어떻게 빠르게 상대방의 그런
그놈의 빠르게. 수능을 얻어낼 것인가. 이게 이게 빠르게가 그렇게 뭐가 초점이기 중요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안 돼, 안 돼. 하룻밤에 하려면.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데 하룻밤에 안 될 경우에 그래도 한 3-4번은 해보자 이랬던 경우는 없어요? 물론 있죠. 마음에 드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연락도 하고 뭐 다시 만나서 뭐 그런 식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뭐 저도 양심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근데 정말 좋다 하면 사귈 수도 있지만 아니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저도 그냥 보내준 적도 있죠. 그러면은 하룻밤 만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많은 남자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여성한테 뭔가 하려는 것 자체가 보통 남성들이 이제 여성한테 뭔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쵸.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성은 이제 이렇게 좀 떠받들어주고 응. 이렇게 공주님 취급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저도 여성을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도 정말 잘해주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 보는 여성을 너무 떠받들어주고 너무 이렇게 잘해주면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는 좀 매력 없다. 나를 뭐 사고 싶나라든지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겠다.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남성은 절대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티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난 매력적인데 그런 거? 그런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쁜 남자로 좀 이렇게 가자 이런 근데 거죠. 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의 이상형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은 마음에 든다는 거지. 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이 나한테 그러면 사실은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아니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네. 나쁘기까지 하면은 완전 이건 그지지 그지. 그건 더 나쁘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착하든 나쁘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런 가치를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내가 괜찮은 남자라는 거를 그렇게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고수님은? 고수님의 매력은 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 뭐 열정이라든지 아니 그 열정을 클럽에서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열정? 내가 그런 나의 에너지 레벨이나 나의 감정 상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좀 더 자세히 쉽게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뭐 리더십 강사 중에 유명한 앤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그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내적인 감정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꼭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죠. 창의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그런 내적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돈이 없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에너지를 써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에너지나 감정 상태가 굉장히 낮은 상태면은 사실 여성한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담아서 저기요 한마디를 해도 저기요 잠깐만요. 저랑 잠깐 5분만 얘기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상대방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막 다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그런 가치나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왜냐면은 인기가 많은 남성의 경우는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거 언제 보여주지? 얘기할 때? 그게 음악 소리가 은연중에 너무 큰데? 다 드러나요. 은연중에.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지금. 그래서 말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옥타곤을 가면 저는 옥타곤에 일단 거기 있는 직원들을 대부분 한 80% 정도를 알아요. 뭐 이번에 벵가드라는 클럽이 생기면서 한 50% 이상은 알고 뭐 예를 들어서 바에서도 저는 다 바텐더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픽업 아티스트로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알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수님 얘기 듣다가 생각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이트에서
고수님처럼 매일 한 명씩 데리고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딱 앉아서 나이트에 보면은 앉아 있으면 여자분이면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앉으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자기 회사를 보여줘. 그리고 자기 동영상을 보여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누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널 키워주겠다 그래. 완전 누구야? 그러면서 막 게임을 해. 네.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서 스킨십을 유도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처음에 만나서 하룻밤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거를 막 긍정적으로 설파를 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라던가 그런 기대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잘 건드리는 거죠. 사실은 픽업 아티스트가 처음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0년 전에 그 픽업 아티스트들이 읽었던 책은 다 권력의 법칙, 뭐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저도 그 책 되게 좋아해요. 설득의 심리학, 뭐 로버트 치알디니 그런 결국에 남녀 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힘의 관계예요. 그 페미니스트들을 유혹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쵸? 아니 근데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뭔지 알고 저는 그냥 독립적인 여성들이라고 해요. 그 사실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권력이나 힘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밥을 사주는 걸로 여자를 막 이렇게 유혹하거나 매력 어필하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기가 밥 잘 사 먹으니까. 자기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밥을 사준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큰 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 방법을 지금 빨리 알려달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겁나 궁금해하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궁금한 게 그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비언어적인 걸 어떻게 보여주고 나의 매력과 그러면 그런 고민이 있는 남자분들을 컨설팅할 때 그럼 그 남자의 매력이 뭔지도 다 말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캐치를 해야겠네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신념? 난 할 수 없다? 이제 자기가 나는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섹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 자체를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냥 자기 이렇게 주문을 말하라고. 외운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이제 실전을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여자랑 몇 명 사귀어봤어요? 몇 번 여자랑 뭐 원나잇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배우러 오시고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그럼 여자랑 섹스 언제 해볼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 목표가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욕구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약속하던가 스스로한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한다. 오늘 못하면 오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임한다. 이게 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아니 그렇게까지 마음 가지면 여자 납치하겠는데요? 물론 기본 상식을 써야죠. 제가 막 강간을 해라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주를 보면 전 다 이해가 돼요. 아니 그 암묵적인 동의를 어떻게 얻냐고요? 아니 그것도 궁금한. 난 되게 많다고 지금 궁금한 게 거기 오는 그럼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나는 뭐 진짜 나는 오늘 여자 오늘 아니 근데 클럽에 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온다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내가 순수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정말 내가 여자를 한번 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냐 이거죠? 이제 그건 오는 사람마다 달라요. 확실히. 진짜 나는 1년에 100명을 자겠다. 혹은 이런 애도 있었어요.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모든 학과 완전. 여학생 한 명씩이랑 자보겠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단명하겠네. 형, 저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전 수업을 클럽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픽업 아티스트들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랑 결혼한 수강생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신해서 카스에 그 올렸더라고요. 2줄 그어진 거. 정말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은 애가 클럽에 가서 처음 만난 여성이랑 사귀고 결혼하고 이제 애까지 이제 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냥 욕구는 있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성관계에서. 내가 여자랑 뭘 하고 싶지?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근데 남자가 원하는 거야 당연히 여자와의 하룻밤을 원하겠죠. 근데 원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 같이 있자 싸대기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여성의 심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게 자신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 이제 실전에서 연애 스킬이라든지 그런 뭔가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제가 암묵적 동의 하는데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남자들이 여성과 섹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성과 섹스를 하자고 말을 안 해서요. 아니 하자고 말을 하면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랑 섹스하자 동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그 유혹하는 눈빛이라든지 아니 그러면은 눈을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성도 있겠죠. 피하는 여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눈빛 말고 뭐 어떤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이제 자기의 그런 뭔가 높은 가치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요 잠깐 술 한잔 해요 했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잠깐 저랑 술 한잔 해요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거 여자한테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보면서 이 남자 처음에 자신감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계속 자신감이 있네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여성들한테 매력적인 그런 남자가 이제 행동하는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여자를 이렇게 막 떠받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면은 그 말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어떤 남자분이 일을 하시다가 저한테 저희 커피 좀 타올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섹시했어요. 참 특이한 거야 섹시.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그 매력적인 남자로 느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게 미스테리 메소드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픽업 기술을 개발한 뭐 만들어낸 그런 미국 픽업 아티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남자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 여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커피 좀 타올래 이랬을 때 그 남자가 되게 별로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커피를 쏟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언니가 생겼으니까 이제 언니가 그래. 아니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뭔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약간 나를 자기보다 아래로 두는 거잖아요. 커피를 타오라는 게 커피 좀 타올래?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고 그에게 뭔가 뭔가 뭐랄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커피를 수컷 사자 앞에 암컷 사자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 거 확실히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은 가치의 남자가 되는 거 그리고 여성의 개입을 얻어내는 거. 뭐 세일즈에서 표현하자면 예스셋처럼 이 관계에 계속해서 개입하게 만들고 이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갔다가 그냥 원나잇 해버리고 이제 그냥 떠난다 이거예요? 여자들도 다 자기의 선택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근데 저 발언 너무 무책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나잇인지 아니면 이 남자랑 잘 될지 연애가 가능한지 제가 만난 여성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네. 위험한 아니 근데 발언인데 픽업 아티스트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모든 픽업이 다 이렇진 않죠. 근데 지금 고수님은 이제 원나잇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고 정말 남자 중에 흔히 말하는 연애 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자라니! 아 이거 편집해야 되나? 하지 말까? 좋은데요? 슬프네요, 되게 연애 고자. 그러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원나잇이 목적이 아니고 난 정말 연애를 하고 싶어, 사랑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픽업 아티스트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는 정말 내가 연애를 잘할 수 있고 아예 그냥 남자 중에서 숙기가 없고 여자랑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런 분들이 많죠. 모태솔로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까지 막 아니야 넌 모든 여자를 원나잇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런 거를 세뇌시키진 않고요. 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 직업이 리더십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또 강사는 리더십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남성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먼저 개발해주고 여자의 심리를 가르쳐서 여자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연애 스킬을 가르치고 만약에 원나잇을 하고 싶다 그럼 그게 또 픽업 이렇게 나눠져 스킬을 있어요. 알려주고 적재적소에 네. 이제 가르침의 그러니까 뭐 방향이 다 달라지는 똑같은 거군요. 걸 가르쳐서 다 로봇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원나잇 로봇. 각자의 그런 뭔가 원하는 목표라든지 그런 원나잇 자신감 로봇이 막 가진 지켜놔 맨날. 네. 아니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게 전부 다 LV와 거기로 다 원나잇 로봇이 다 가는 거야. 스스로 픽업 아티스트라는 그 명칭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 왜 이렇게 싸우자고? 아니 나는 연애 뭐 좋은 말이 더 많잖아. 뭐 연애 컨설턴트라는 말도 있고 뭐 연애 전문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굳이 픽업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막 연애 컨설턴트랑 픽업 아티스트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픽업 아티스트는 하룻밤이 목적이고 연애 컨설턴트는 말 그대로 연애가 목적이겠죠. 아니 여기는 이렇게 양가적인 게 있대잖아. 이것도 저것도 연애적인 다 거는.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픽업은 짬뽕이라는 거예요? 픽업은 사실 픽업 그 자체로 보면은 이제 여성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데 이제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뭐 연애 쪽에도 이제 지식이 많이 생겨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이렇게 함께 공유되면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픽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권력 싸움에서 이겨먹겠다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을. 사실. 근데 남자 여자를 이겨야 멋있지. 언니 자꾸 남자들 위주의 방송 하지 말라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 아니야 근데 날 이긴 남자 없어. 그게 문제야. 또 공주백내트 나오네. 아니야 근데 남자가 진짜로 그렇게 약간 명령어조로 뭔가 할 때 되게 멋있다니까. 뭐 난 안 당해봐서 뭐. 그런 거 되게 섹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멘트 같은 거 몇 번 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끝을 내려요. 왜냐하면 끝을 이렇게 딱 내리는 내리면 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네, 거니까. 이런 것도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이거 스킬이네요. 네. 끝을 그래서 내려라. 저기요. 잠깐만요. 어. 잠깐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네. 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기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기잖아. 절대 여자한테 연락처 물어볼 때 저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뭐뭐 안 하면 해요. 안 돼요. 맞아요. 난 그게 문제였구나. 그럼 연락처를 딸 때 보통 어떤 멘트를 사용하세요? 그냥 연락처 알려달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집중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거는 여자한테 뭔가를 하려는 남자가 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그 자체로 이제 매력적일 수 있는 남자가 되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껍데기를 씌우고 껍데기를 치장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정체성 수준에서부터 내가 정말 매력적인 남자라고 믿을 수 있게. 되게 심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때 상대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다른 사랑할 줄 사람도 안다.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사주를 보고 싶다. 이분 사주 정말 궁금하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과연 한 여성에게 정착은 할 수 있을지. 네네. 이 고수님 오늘
픽업 아티스트적인 그런 이야기, 스킬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고수님이 정말로 선수인지 그 300명을 후린 남자의 자질이 맞는지 한번 사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옆에 말 계속 들었는데 이분 말이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이 사주를 보면 말이죠. 이분 사주에 특이한 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주가 전부 다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양이 남자고 음이 여자고, 양이 말 그대로 밝은 이미지를 표현한다면 음은 어두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은 이분 스스로가 남자면서도 어떤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이분이 금으로 태어났고 금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금이 많아요.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그렇죠. 어떻게 아시죠? 그때. 두 분들이? 아, 제가 말씀드렸나요? 거기다가 회장님도 한 분 계세요. 정주영 회장님.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이 많다. 그러니까 혁신력. 실제로 그렇죠. 혁신 개혁이고요. 특히 세 분들은 희한하게 또 뚫으려고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님이 뭘 뚫었죠? 고속도로. 그렇죠. 산 뚫었죠. 터널 뚫고. 이명박 대통령도 뚫으려고 그랬어. 그렇죠. 그게 금의 성향이거든요. 여자를? 개혁도 되는 거고 개혁도 되는 거고 뭐든지 우회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게 금의 성향이죠. 이분도 금인데 가을의 금이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거기다 은금이라서 흔히 바늘, 송곳, 드릴 이런 연상이 되는데 드릴까지? 그래서 여자를 뚫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 그대로 허세나 가식 없이 굉장히 진솔한 편이고 사주도 강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흔히 사주에서 여자를 재성이라고 보는데 이분한테는 그 재성이 편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게 연월 간지에 다 떠 있습니다. 밑에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뿌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걸 이제 연애를 하고 내 와이프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고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사주는 제가 볼 때 선수 사주가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다. 그럼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사주겠죠. 그런데 금이 강하고 나무가 이분한테 도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도 이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냐라고 사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운까지도 올 내년에 흔히 말하는 관운, 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이분이 일이 조금 조직적으로 움직이실 것 같고 말 그대로 뭔가 발전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죠. 뭔가 말 들어봤을 때 두 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분 인상을 보셔도 전혀 선수로 느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어쩔 때는. 좀 네, 그리고 듬직해 되게 보이고. 바른 생활 하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그렇죠. 4년 전에는 안 그랬대잖아. 그죠? 그리고 이 일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 흔히 제가 하는 일도 비슷한 일 같아요.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는 그죠?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고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주로 친구들 연애 상담 되게 많이 해줬어요. 친구가 너무 소심해서 걔한테 말도 못 거랜데 제가 사주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했을 때 말을 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분 하는 일 똑같다라는 거죠. 흔히 뭐 영국이나 그런 데와 시라노라는 거 아시죠? 네. 그분들이 이제 전혀 자신 없는 사람들한테 이분 자신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형태가 말 그대로 여자에 초점이 돼 있고 원나잇 돼 있다는 말은 흔히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고 뭔가 목적을 취하는 건 똑같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분 사주는 선수가 확실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네.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좋은 쪽 있잖아요. 좋은 쪽.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이게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네,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애, 그 은지 씨가 말한 연애 고X 분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연애를 잘 할 수 있으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그래, 뭐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약간 리더십 쪽으로 그런 건 좋은데 왜 리더십을 넘어서 그래 연애하는 것까지 좋아. 왜 근데 여자랑 자야 되냐고. 왜 그런 스킬을 알려주냐 이거야. 왜냐면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니까. 남자가 그거는- 이런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그런 여자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가 사주 배울 때 우리 아버님 들은 말 중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있어요. 네 손님 중에
창녀가 온다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도 자기가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분의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다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얽매여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주가 안 좋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직업도 자신만의 명분이 있는 거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픽업 아티스트 고수님, 세상의 모든 쑥맥 남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원나잇을 원해서 오시지 않아요. 사실은 고마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픽업을 넘어서 뭐 연애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그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심조차 안 하는 거죠. 난 언제 여자를 만날 거다 이런 거. 그리고 43살이 돼버리고 아, 난 여전히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여자를 만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 그리고 실천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픽업 아티스트 고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유혹의 기술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만나 뵐 거고요. 정말요? 네, 반응이 좋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만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